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침 요새 지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 지능이 빈곤한 사람들, 지능이 아주 가난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잡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이 꼴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능,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능 문제를 제가 젊은 시절에 교사도 했지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능이 뭔지 이해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 우리 교육 내용도 문제지만 교육 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육 민주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딸이 손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자기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했대요. 런던 시내에 살다가 이제 그거를 놔두고 이사를 한 거죠. 어디로 이사를 했냐? 시골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3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우리 딸과 사위가 시골로 이사를 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정원에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안 했네요. 이제 시골로 이사를 한 거죠. 런던에 있는 집은 그냥 놔두고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죠. 월세로 시골로 이사를 했는데 이런 정원에 있는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신나는 거죠. 이 아이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인가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뛰는 거죠. 제가 뭘 말하려고 이거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느냐? 우리 딸과 사위가, 이 아이가 지금 3살이 됐고 이제 4살이 될 차례인데, 즉 영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아이들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좋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전에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사립 유치원, 사립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 돈 무지하게 비쌉니다. 몇 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넘어가는 1년에 학교들이, 사립 학교는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만 다니는 곳이죠. 그런 사립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갑니다. 옥스퍼드. 영국의 20세기 역사를 보면 영국이 완전히 쇠퇴했는데 다 옥스퍼드 출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라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유럽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알잖아요. 데이비드 카메론이라는 총리가, 영국 총리가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지도 꼭 해야 될 것도 아닌 국민 투표를 브렉시트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이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한 겁니다. 영국은. 너무나 반대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remain, 유럽 연합에 남아 있을 것이
확실하게 투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투표로 자기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했다가 웬걸 엑시스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브렉시트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정치권을 잡고 있던 친구들이 다 옥스퍼드 동료들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뭘 배웠냐? 얘네들이 PPE를 배웠습니다. PP가 뭐예요? PPE가 philosophy, 그다음에 politics, economics, 철학과 정치와 경제를 전공한 아이들이 다 영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자기들은 생각할 때 국민이 브렉시트를 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국민의 뜻과 굉장히 괴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애들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길어요. 20세기 1980년대 이제 이건 21세기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고 20세기의 가장 그 잘못된 정책 결정은 대처로부터 그 마가렛 대처 아시죠? 대처리즘. 마가렛 대처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산업을 다 노동조합이 맨날 그 뭡니까 파업이나 하고 그러니까 다 때려 엎었어요. 다 때려 엎고 회사들을 그러니까 제조업을 완전히 그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뭘 했겠어요? 금융을 키웠습니다. 금융은 잘 됐어요. 그런데 제조업이 망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 코로나 시대에 뭡니까 이 저 마스크 하나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던 거예요. 영국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죠. 돈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돈을 이고 잘 수도 없고 돈을 깔고 잘 수도 없어요.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만들어야 다 침대도 만들고 뭐 그 이 자동차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됩니다. 책도 만들고 마스크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요. 돈 많으면 뭐예요? 만드는 게 없는데 다 사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약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제조업 강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쌀도 만들고 그 다 만드는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저한테. 항상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부모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부모도 너희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하라. 이것이 제 교육 철학이었어요. 애들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너희들이 물어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말해줄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겠죠. 이 아이를 자기가 난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어떻게 키워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지. 돈을 많이 써서 그 사립학교를 보내야 될지 초등학교서부터 아니면 그냥 일반 공립학교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공립학교로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내 생각은 뻔하죠. 놀려라. 얘네들도 그런 사립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 거기는 뭐 별의별 교육을 다 합니다. 좋은 교육을 통해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가고 저 그 뭡니까 북쪽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 거기가 이제 그쪽 그 스코틀랜드의 그 옥스퍼드 같은 대학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쪽 대학을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전공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공직자들로 가득 찬 나라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마가렛 대처도 똑같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엘리트들이 항상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는 얘기했어요. 내 생각은 아이들 때 그냥 놀려라. 내가 너희들도 독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지 않냐. 초등학교 가서 너희들이 공부한 게 기억이 나 있냐. 놀았지. 아이들한테는 놀리는 게 중요하다. 몸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숫자, 수리 뭐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ABCD 공부해가지고 뭐 책을 줄줄 읽고 어려서부터 다 필요 없다. 놀아라. 놀려라. 내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시골로 와서 잔뜩 놀리는 거죠, 이제. 이제서부터 이제 뭐 3살이 됐으니까 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아이들끼리 모여서도 놀고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다 생각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이 쓴 책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쓰는 저자로서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은 자기의 몸과 생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썼다는 거예요. 몸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 문장 하나가 나한테 큰 감동이 됐어요. 이재명이 쓴 그 문장이. 이 책은 나의 몸과 생각으로 쓰여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이 쓰는 겁니다. 놀아야 돼요.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아이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춘기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놀아야 합니다. 그래 아이들이 뭡니다. 영국도 이 교육 경쟁이 아주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진짜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놀려라. 지가 알아서 한다. 모든 일을. 그래서 내 얘기를 했습니다. 못 믿어요, 내 말을. 너희들도 그렇게 컸다. 못 믿습니다, 내 말을. 그래서 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형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내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시골에서 전쟁 이후에 55년에 태어났으니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노는 거예요. 학교라는 게 뭐 전기가 들어오길 해, 뭐가 해. 학교 3학급짜리. 그때 우리 동네 1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그 학교를 그 1, 2학년 다 같은 반에 공부하고 3, 4학년 같은 반에 공부, 5, 6학년 같은 반에 공부해. 그래서 6학년 졸업하면 졸업식하고 그런 거예요. 노는 거죠. 뭘 공부합니까? 공부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서울에 그 교사로 발령받았고 났어요. 아, 이 서울이 시골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럼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내가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주경 야독 하면서 공부. 그때가 20살이었어요. 교대를 졸업하고 20살에 서울로 발령받아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대학을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 들어갔어. 한국은행 들어갔더니 너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야, 이 세상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한 거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독일로 연수도 보내주고 유학도 갈 수 있다 볼 수 있게 됐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5년 만에 남들은 10년을 해도 박사학위 받기 어렵다는 거를 5년 만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내가 받았다는 사람들이 놀래. 놀래.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들한테. 너희가 독일에서 살 때 아빠는 그렇게 어려웠지만 공부를 해서 했잖냐.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다. 그냥 놀았다. 그러나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이게 공부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순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려라. 이 사례를 내가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주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골로 이사한 거예요. 그 뭐 몇천만 원,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아봤자 그 아이의 정신세계는 좋아질 수가 없다. 놀아야 된다. 노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때는 20살까지는 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경험에 의해서. 아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가는 초등학생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중등교육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그냥 그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국어 시험을 어떻게 보고 영어 시험을 어떻게 보고 막 그거 외우게 하고 아이들을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다 죽어요. 영혼이 없는 인간으로 큽니다.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영어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 놓고 영혼 없는 기계 덩어리들이 고급진 대학에 들어가서 그 고급진 대학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IMF 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대에 나온 모피아들이 만든 겁니다. 이 내란 사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서울대 법대에 나온 이 영혼 없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이 고급진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서울대학이 우리나라를 망친 주범이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걔네들이 어려서부터 수리와 언어 문제를 잘 푸는 IQ 테스트에 통과한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이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공부를 학교에서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시키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영국은 아주 심해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야, 그 돈을 아빠한테 저축해라. 내가 그랬어. 아이고, 뛰어놀아야 됩니다. 뛰어놀아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은 완전히 썩은 겁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한덕수처럼 되는 겁니다. 최상목 같은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우정이, 김규현이, 이런 놈들이 다 서울대 나온 놈들이에요. 뭘 영혼이 없는 좀비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이 서울대학이 왜 문제냐? 서울대 교수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신문에도 났으니까 내가 그냥 얘기합니다. 유령 학술지가 있어요. 거긴 돈만 내면 다 실어줍니다. 유령 저널이 있단 말이죠. 그 사입이죠. 학자들이 일체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돈만 내면 다 논문이라고 뭘 실어줍니다. 거기다 저널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실어줍니다. 거기에 실린 논문이 몇만 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서울대 교수들이,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서울대 교수들이 그 유령 학술지에다가 실은 논문이 제일 많아.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대학이 어디냐? 연세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대학이 어디냐? 고려대학이에요. 이게 대학입니까? 사기꾼들의 집합이지. 이런 교수들한테 배운 놈들이 거길 졸업해가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뭐 그런 교수들을 뭐 징계하겠다 어쩌다고 했는데 징계하겠다고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징계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대학입니까? 대학은 왜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등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뭐냐? 그 아이의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그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스스로 교육받을 준비를 하고 태어나요. 3살짜리가 3주 동안 여기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이것저것 뭐 내 듣도 보도 못한 오토레이 하면서 맨날 뽀로로를 보고 빠져서 그러다가 또 거기 그게 재미없으면 또 몰라라 나가고 전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 아이를 관찰했겠어요? 관찰하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수리와 언어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AI도 아니고 사람을.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여러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그 씨앗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파악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세팅해 주는 거.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계속 물을 거 아니야, 애가. 뭐 의문이 나니까 좌우지간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단다 얘들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중등교육까지는. 고등교육은 가서 뭐 하느냐. 지금까지 의문을 품어서 자기가 알고 그 학습했던 이 모든 것을 대학에 가서는 이 고등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학에 가서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학은. 학문적 소양이란 뭐냐. 무엇이 옳은지 거짓인지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하여 종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물론 중등교육에서도 하지만 그건 고등교육에서는 학문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은 학문적 교양이 충분히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타당성과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는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과 나의 사고체계가 이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대학이 다 썩어버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대학이라고 말합니까? 이걸. 교수가 불러준 거를 다 깨알같이 무슨 농담까지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시험 보면 그걸 그대로 써야만 A 플러스가 나와요. 우리나라 대학이. 이게 무슨 대학입니까 이게. 이런 대학을 어떻게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지금 정치하는 애들도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현직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걸 오늘날 그러니까 최근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봤다니까. 대학원 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내가 유튜브 해서 이거라도 내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교육 개혁을. 근데 이재명이 학교를 안 다녔잖아. 중앙대학 다녔다 그러는데 그건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딴 거 해가지고 뭐 하고 나중에 사법고시는 붙어야 되니까 사법시험 공부하느라고 졸업하고 나서 그 시험 쳤는데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응?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게 없어.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자기 몸으로 가지고 태어난 영재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거지. 그래서 그 씨앗이 자기가 시장하면서 발현된 거예요. 그 씨앗이. 학교를 다녔으면 그 영재성과 천재성이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죽었을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닌 게 천만다행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 그랬죠. 그런데 정치판에서 이재명 같은 천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육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교육 문제를. 근데 이재명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자기가 한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실질적인 교육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명문대학, 소위 말하는 고급진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고급진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거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쳤어요. 놀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줄 거예요. 김어준. 무슨 고급진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제 김어준이나 고급진 대학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대학이 고급지지 않다고 그래서 미안한데 뭐 그 사실이니까 고급진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급진 대학을 못 나올 만큼 중등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야. 논 거지. 그러니까 저 뉴스 공장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능대로 막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거기 가고 그러지. 가끔 삑사리를 내서 내가 그 김어준을 그 비판하지만 삑사리 사람들은 다 언젠가 다 누구나 다 삑사리를 내. 누가 많이 내고 덜 내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지. 변영자님, 네. 사법고시는 머리 싸매고 절간에서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맞아요. 머리 싸매고 공부 옛날에 많이 했지. 자, 정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공부를 안 해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최욱이 봐. 최욱이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모르지. 서울대학 고급진 대학 안 나왔을 거야. 내가 찾아보진 않았어. 최욱이 이놈이 하는 거 봐. 얼마나 재미있게 잘해. 그 공부를 안 했을 거야.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최욱이가 저 매불쇼 저렇게 잘 나가게 하잖아. 지금 제대로 뭐 고위 공직을 맡으면서 뭐 하는 놈들 봐. 다 고급진 대학 나온 놈이야. 어떤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가 뭐라 그랬어? 민중은 개 돼지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게 좋다. 이런 개소리를 한 놈이 누구야? 고급진 대학 나온 고위 교육부 공무원이었어. 여러분 다 알잖아.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위가 컨트리사이드 라이프라고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야. 다 좋아돼. 얼마나 좋아. 놀아야지. 애들한테 여기서 수리 공부해가지고 뭐 어쩌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